지금 조선 수군이 발칵 뒤집혔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최고 지휘관이 전투 도중 전사했다. 전쟁의 끝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지휘관이 쓰러진 그 순간 조선 수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마지막 해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어떻게 장수가 죽은 전투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 명의 장수가 자신의 죽음을 숨기며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명령을 따라간다. 노량해전 새벽, 이순신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선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 1598년 임진왜란은 7년째를 맞고 있었다. 전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일본군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철수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격을 노리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승전 보고도 영웅 대접도 없는 자리. 오직 바다 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는 이미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조선 수군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늘 다음 전투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순신에게 일상이란 살아 돌아오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병사들의 얼굴을 살피고 함선의 상태를 점검하며 바다의 흐름을 읽는 반복된 하루. 그 속에서 그는 점점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갈 평범한 삶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온다.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하며 노량 해협을 통과하려 한다는 정보였다. 그 길목은 조선 수군이 반드시 막아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순신에게 이는 단순한 작전 명령이 아니었다. 노량을 통과시키면 전쟁은 흐지부지 끝나고 막아내면 완전한 종결이 가능했다.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투이기도 했다. 일본군은 패배를 각오한 상태였고 물러서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순신은 이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승리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노량으로 나아가 적을 막는 것. 이는 외부에서 던져진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과 맞닿아 있는 부름이었다. 나라가 흔들리는 길목에 서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순신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출전을 앞둔 이순신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전투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이번만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 스며든다.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 이제는 누군가에게 바다를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 하지만 그 질문은 곧 스스로에게서 사라진다.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빠진다면 이 마지막 관문은 누구도 대신 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에서만 갈등을 끝낸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선택은 바꾸지 않는다. 이순신은 자신의 생존보다 전쟁의 종결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각오한다. 이번 전투가 끝나면 자신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순신에게 멘토는 특정 인물이 아니었다. 그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오랜 전투 속에서 굳어진 원칙과 신념이었다. 그는 수없이 패배한 조정을 보았고 흔들리는 명령 체계를 경험했으며 그 속에서도 단 하나의 기준만은 놓지 않았다. 군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장수는 군의 앞에 서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노량으로 향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그 원칙을 되새긴다.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 전열을 점검하고 각 함선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확인한다. 이순신의 지휘는 늘 말보다 준비로 이루어졌다. 수군 장수들은 그의 표정을 읽는다.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담긴 얼굴이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해전에서 증명해왔다. 화려한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순신에게 이 전투를 이끄는 지식은 책 속의 전술이 아니라 바다와 병사, 그리고 죽음까지 받아들인 경험이었다.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멘토였다. 출전 명령이 내려지고 조선 수군은 노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계의 통과였다. 이순신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노량 해협은 좁고 어두웠으며 새벽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일본군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전력을 집중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열을 정비한다. 각 함선의 배치, 포격 순서, 돌격 타이밍까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이 순간 그는 개인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짊어진 존재였다. 물리적인 경계는 노량 바다였지만 심리적인 경계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순신은 그 질문을 넘는다. 그는 이미 출전 자체로 답을 내렸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가장 앞에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간다. 그 선택 자체가 첫 관문을 넘는 행동이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노량의 전이 시작된다. 일본군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격하고 조선 수군은 연합 전열을 유지하며 맞선다. 바다는 순식간에 포성과 함성으로 뒤덮인다. 시험은 연속적으로 찾아온다. 시야는 제한되고 적은 사방에서 밀려든다. 그러나 이순신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각 장수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를 신뢰한다. 이것이 오랜 전투 속에서 형성된 동맹이었다. 반면 일본군은 마지막 발악 속에서 점점 무리한 돌격을 감행한다. 적의 움직임은 거칠고 절박하다. 이순신은 그 차이를 읽는다. 조선 수군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시험은 계속되지만 전열은 무너지지 않는다. 동맹은 더욱 단단해지고 적은 스스로 틈을 드러낸다. 이순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노량의 바다는 이제 마지막 승부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전투가 깊어질수록 노량의 바다는 점점 숨을 조여온다. 새벽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포성 사이로 안개가 흩어진다. 이순신은 전장의 중심에서 모든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전투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전쟁의 끝을 결정짓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살아남아 영웅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더라도 끝을 지켜낼 것인가. 그의 사명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 장수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존재라는 철학. 이순신은 스스로를 전투의 주인공이 아닌 전투를 유지하는 축으로 내려놓는다. 이 순간 그는 이미 개인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노량의 심연으로 다가가며 그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가 사라져도 이 싸움은 승리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전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온다. 일본군의 총탄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한다.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애쓴다. 주변 장수들이 달려오자 그는 가장 먼저 전황을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말은 개인의 명예를 지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군의 사기를 지키라는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끝까지 막으려 했다. 이순신은 이 시련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생명, 지휘권, 그리고 스스로 전장을 지켜보던 자리까지.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그의 명령은 전투의 중심이 되고 그의 부재는 오히려 군을 하나로 묶는다. 이순신은 쓰러졌지만 그의 의지는 전장 전체에 퍼져나간다. 이순신의 뜻을 알게 된 장수들은 망설이지 않는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전투는 계속되고 조선 수군의 전열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만들어낸 보상은 분명했다. 혼란이 아니라 결집, 공백이 아니라 완성된 전술이었다. 일본군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고 퇴로는 차단된다. 노량해전의 승부는 이순신이 남긴 전략과 질서 위에서 결정된다. 장수들은 깨닫는다. 지금 이 싸움을 이기고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결국 조선 수군은 마지막 해전에서 완승을 거둔다. 이순신이 얻은 보상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승리, 그리고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기록. 그의 선택은 전쟁의 결말이라는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 노량해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순신의 부재 속에서도 조선 수군의 전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공감대였다. 일본군은 퇴각을 시도했지만 이미 길은 막혀 있었다. 조선 수군은 남아있는 화력을 집중하며 최종 압박에 들어간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바다는 점점 밝아온다. 새벽이 끝나가는 이 순간 전투는 마무리를 향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든다. 귀로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최종 결말을 향한 수렴의 시간이었다. 이순신이 설계한 전술은 여전히 작동했고 장수들은 그의 전략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장은 더 이상 혼란의 공간이 아니라 결론을 향해 움직이는 질서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노량바다는 전투의 결말을 드러낸다. 일본군의 선단은 크게 무너지고 조선 수군의 승리가 확정된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은 완승으로 끝난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가치와 선택은 전장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쓰러졌지만 패배하지 않았고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명장의 기록은 이 순간 완성된다. 조선 수군의 승리는 단순한 전과가 아니라 7년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 증명이었다. 장수와 병사들은 전투가 끝난 뒤에야 그의 죽음을 마주한다. 그러나 그 슬픔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승리 위에 놓인 애도였다. 이것이 이순신의 부활이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리더십과 정신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형태로 되살아난다. 이순신의 전사 소식은 곧 온 나라로 퍼져나간다. 백성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의미를 되새긴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틴 기준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죽어서도 우리를 지킨다고. 그의 이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의 상징이 된다. 조선은 노량해전의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순신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기준으로 남는다. 이것이 그가 가져온 영약이었다. 권력도 영광도 아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였다. 후대는 그의 선택을 통해 배운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앞에서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